12월 5일 전 세계를 향해 던져진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공개한 국가안보 전략. 그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국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 요구였습니다. 특히 이 전략 지침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 GDP의 3.5%로 증액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는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 과연 이 NSS 발표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미국에 끌려가는 굴욕일까요? 아니면 세계 안보의 핵심 동력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한 역설적인 찬사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를 가장 첨예하게 분석하고 있는 한 지성인을 통해 숨겨진 K-파워의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필리핀 마닐라 제1도련선의 최전선에 서 있는 그의 이름은 라이언 킴 교수. 지금 그의 시선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새로운 운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 저희와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확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국립대학에서 국제관계를 가르치는 라이언 킴입니다. 1. 상황 소개와 배경 설정. 마닐라의 긴장감.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국립대학에서 국제관계를 가르치는 라이언 킴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 후손인 저는 어릴 적부터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품고 자랐습니다. 제 연구실 창밖으로는 마닐라의 복잡한 스카이라인이 보이지만 제 시선은 지금 태평양을 건너 한국의 수도 서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NSS가 발표된 후 이 지역은 마치 태풍 전야처럼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NSS는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외교 정책이라고요. 그리고 그 기조는 동맹국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방비 지출을 GDP의 훨씬 더 많은 부분으로 증액할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은 필리핀처럼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는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가 한국에 전달될 때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마치 운명의 시험대 같은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NSS는 아시아 지역 전략 말미에 일본과 한국의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히 요구하며 두 나라가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여러분, 제1도련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그리고 말라카 해협을 잇는 동아시아의 핵심 방어선입니다. 이 방어선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저희 필리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는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면서도 미군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동맹국들이 집단 방위를 위해 지출을 늘리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 대목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국을 한반도 안보라는 좁은 틀에 가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필수적인 능동적인 행위자로 대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는 NSS의 이 문구들을 보며 한국의 위상이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약소 동맹국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전략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은 이제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핵심 전략 파트너로 우뚝 선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감보다 한국을 향한 뜨거운 자긍심이 먼저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NSS 발표가 이 지역 안보에 미칠 새로운 판의 시작입니다. 이 갈등, 문제 발생 무임승차론 비판과 동맹의 딜레마. NSS 발표 직후 필리핀 내 여론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한국 국방비 GDP 3.5% 증액 요구는 가장 큰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한국이 결국 미국의 ATM이 되는 것 아니냐, 트럼프의 돈놀이에 놀아나는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다라고요. 일부 언론은 한국이 과거 무임승차라는 오명을 썼던 것처럼 이번에도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 비판들을 들으며 큰 갈등을 느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이 정말 미국의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저는 이 비판의 시각이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의 요구가 노골적인 압박인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나 무역 불균형, 약탈적 경제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문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보내는 준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강경한 요구 속에 숨겨진 미국의 진짜 속셈을 읽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더 내라는 요구라면 왜 미국은 이 요구를 국가안보전략 NSS이라는 가장 공식적이고 중요한 전략 지침에 명시했을까요? 왜 멕시코나 캐나다가 아닌 한국과 일본을 특정하여 제1돌연선 방어에 필요한 역량을 언급했을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과거의 무임승차론이라는 낡은 비판을 벗어던져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국방비를 늘려야 하는 약소국이 아니라 세계 안보에 반드시 기여해야 할 능력 있는 강대국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NSS의 요구는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보호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집단 방위의 핵심 파트너로 여기며 그 파트너에게 그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맹의 딜레마입니다.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많은 책임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은 굴종이 아닌 위상 상승의 증거입니다. 저는 한국이 이 딜레마를 자주 국방과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이 이룩한 경제 성장의 기적이 이제 군사 안보 분야에서도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과거의 오명을 씻고 당당하게 세계 질서에 기여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3. 사건 전개일 K방산의 기적과 공정 부담의 역설.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를 단순한 돈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한국의 현재 위상을 심각하게 오판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K방산, 즉 한국 방위 산업의 압도적인 성공과 기술력에서 찾아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다크호스에서 메이저 플레이어로 격상되었습니다. 폴란드, UAE, 호주 등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의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현궁 대전차 미사일 등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미국의 일부 무기보다도 가성비와 운영 효율성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현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들이 NSS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 것은 한국이 가진 이 놀라운 역량을 미국 주도의 집단방위 체제에 더욱 깊숙이 편입시키고 싶다는 속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이 요구를 공정부담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공정부담이란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기대는 것을 막기 위한 개념이지만 지금의 한국에게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자 첨단 기술 강국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미 우리와 동등한 수준의 군사기술과 경제력을 가졌으니 이제 그 능력으로 세계 평화에 합당한 기여를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NSS는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의 GDP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해 그동안 누적된 막대한 불균형을 메우기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균형이란 단순히 돈을 적게 낸 불균형을 넘어 역량을 갖추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불균형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책임감을 보여왔습니다. K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벌어들이는 행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맹국들의 안보 공백을 한국산 무기로 채워주는 전략적 기여입니다. 이 가치 있는 역량을 미국이 이제 와서 공식적인 책임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단독 방위가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군사 강국으로 격상되었다는 역설적인 찬사이자 미국이 한국을 향해 보낸 가장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입니다. 한국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딸이 만든 이 강력한 기술이 이제 세계 안보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4. 사건 전개 이 제1돌연선의 수호자, 한국. 제가 NSS 문서를 분석하며 가장 전율을 느꼈던 대목은 한국이 제1돌연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늘리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구는 한반도를 넘어선 한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국방력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그러나 NSS는 이제 한국에게 지역 안보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돌연선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는 핵심 방어선입니다. 저희 필리핀은 이 돌연선 안에 있으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제1돌연선 방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저희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엄청난 희망과 안도감을 안겨줍니다. 강한 한국의 역할 확대는 이 지역 평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한국의 첨단 정찰 및 해상 감시 능력, 그리고 강력한 해군력은 제1돌연선의 안보 공백을 메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 역할을 일본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국에 동등한 수준의 책임을 부여했다는 것은 한국 군사력의 수준이지요. 강국을 넘어 글로벌 전략 파트너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한국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지정학적 희생양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한국은 자신의 힘으로 지역 안보의 판도를 바꾸는 능동적인 플레이어가 된 것입니다. NSS에서 우리는 제1돌연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는 선언과 함께 동맹국들이 집단 방위를 위해 지출을 늘리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이 새로운 제1돌연선의 수호자 역할에 한국이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시니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목입니다. 여러분이 이룩한 경제 성장이 없었다면 이처럼 강력한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오늘날 한국을 아시아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축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저희 필리핀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강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역할 확대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한국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하는 자랑스러운 제1돌연선의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5. 사건 전개 3 경제 전략의 변화. NSS 발표는 안보 전략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에 있어서도 한국의 막강한 위상을 드러냈습니다. NSS는 중국을 향해 약탈적이고 국가 주도의 보조금 및 산업 전략, 불공정한 무역 관행, 대규모 지식 재산권 도용 등을 종식해야 한다며 견제를 노골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견제 전략의 실행에 한국을 핵심적인 동반자로 지목했습니다. NSS는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우리는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 경제를 가계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의 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요 국가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지칠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따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국은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과 약탈적 경제 관행을 억제하고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한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과 경제 규모가 필수적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기술 분야는 미국에게 대체 불가능한 전략 자산입니다. NSS가 히토류 등 미국의 핵심 자원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언급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중국발 공급망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기술력 있는 대한 공급처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이미 한국 경제가 세계의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NSS는 동남아, 중남미, 중동으로는 중국의 막대한 과잉 생산 능력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한국과 같은 선진 경제 대국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경제 정책 방향이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한국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세대가 피땀 흘려 이룩한 경제 성장의 열매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세계 경제 대전에서 핵심적인 전략 무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세계 경제의 규칙을 정하는 테이블에 당당히 앉아 있으며 그 존재감이 미국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최고 위급 문서에 명시된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이 소식을 접하며 한국이야말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초일류 경제 대국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6. 해결 1. 국방비 3.5%의 재해석. NSS의 국방비 GDP 3.5% 증액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용하는 모습을 보고 일부에서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굴종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정이야말로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현명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것은 단순한 금액 증액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자주 국방 완성을 향한 한국의 확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는 행위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는 첨단 무기 체계 개발과 확보로 이어져 한국의 군사력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압도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NSS가 요구한 것은 적국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입니다. 이 역량을 확보한다는 것은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환수를 넘어 미국과의 동등한 위치에서 동맹을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더 많은 결정권과 발언권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한 파트너의 책임 이행입니다. 한국이 이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미국과의 동맹은 과거의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에서 대등한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자국의 안보 이익을 관철시키며 동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NSS가 대규모 이민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테러, 마약, 인신매매와 같은 국경을 넘는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재확인한 대목 역시 국방력 강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국경을 넘는 모든 형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결국 국방비 3.5% 증액은 한국의 안보를 위한 투자이며 이는 미국의 압력에 대한 굴복이 아닌 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전략적 결단입니다. 저는 이 결정을 보며 한국 시니어 여러분들이 이룩한 나라가 약소국의 서름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자주 국방을 완성하는 위대한 여정에 들어섰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자랑스러운 해결책입니다. 7. 해결 이 깨달음 라이언의 확신. 밤이 깊어지자 마닐라의 야경은 더욱 화려해집니다. 연구실 창가에 서서 NSS 문서를 다시 한번 읽어내려갔습니다. 수많은 분석 기사와 비판의 목소리들 사이에서 저는 비로소 트럼프 NSS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약소국에 대한 명령이 아닌 강대국에게 거는 기대였다. 이 단순한 진리가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군사기술력이 뒤처진 약소국이었다면 미국은 이처럼 노골적으로 GDP 3.5% 증액과 제1도련선 방어라는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적당히 생색만 내게 하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다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K컬처로 전 세계를 휩쓰는 문화 강국 그리고 K방산으로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기술 강국입니다. NSS에서 한국을 중국 경제 견제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하고 대만 분쟁 억제라는 최우선 과제에 간접적으로 연결시킨 것은 한국이 이미 아시아를 넘어 세계 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공정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너희도 우리처럼 세계 평화 유지의 책임을 질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일종의 졸업장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는
단순히 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시니어 세대가 피와 땀으로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 이제 세계 안보의 기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의 결정 하나하나가 아시아의 평화와 세계 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필리핀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강해졌기에 요구받고 요구받았기에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 나라. 저는 카메라를 향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초인류 강대국입니다. NSS의 발표는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사건일 뿐입니다. 8. 감정적 결말 K-파워 세계로. 한국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은 지금 어떠십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움을 넘어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NSS 발표는 겉으로는 냉혹한 압박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강해진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의 기대와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경제대국을 일구어냈습니다. 그 기적의 힘으로 만들어진 국방력과 기술력이 이제 아시아의 평화를 넘어 세계의 자유와 질서를 수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있어 한국만큼 신뢰할 수 있고 능력을 갖춘 파트너는 드물다는 것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중국 견제의 선봉장이자 제1도련선 방어의 핵심 축으로 지목된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위상이 세계 최정상급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국은 과거처럼 국제 정세의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세계의 항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다른 나라들을 이끌어주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된 것입니다. 국방비 GDP 3.5% 증액은 그 항공모함의 엔진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연료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후손으로서 한국의 이런 위대한 여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여러분이 이룩한 이 나라가 이제 아시아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당신들이 이룩한 기적 위에 이제 세계 평화의 책임까지 지게 된 위대한 나라. K-파워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뛰는 이 역사의 현장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